자, 여기 한번 또 보시죠. 아까 봤으니까 그냥 술렁술렁 이해 잘 되실 거예요.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 목, 화. 이 두터울 후자, 이 후라고 하는 글자는 참 좋은 뜻으로 많이 쓰죠. 참 인심이 넉넉하고 후덕하다라고 할 때 자, 제가 짚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천고 일월영 지후 초목생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자라도다 해서 땅이 두텁다 흙이 많다 해서 여기 후는 이 지후의 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가 두텁다는 거예요? 땅이 두텁다. 그래서 두텁다고 하는 건 흙이 많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다. 흙이 두텁다 해서 이 두터울 후자는 흙과 관계가 되고 이 모일 회자도 세금자하고 자형의 글자 모양이 조금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또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게 손수변에다가 천간 개헌 글자인데 이게 헤아릴 규자예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헤아리다 뭐 짐작해보다 헤아릴 규.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금이 하나 있다고 보고 금, 수, 목, 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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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수.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쓰지만은 이렇게 효도 효자에다가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 가르칠 교는 효도효자 이 토 때문에 이게 쓴 겁니다. 우리 집안은 어쩌거나 교육을 잘해가지고 그 훌륭한 자손이 많이 나와야 돼. 큰데 자도 쓰고 싶죠. 그런데 글자 모양이 이렇게 오고 보면은 불화하고 조금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 불화자 자리다 놓자 그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천간을 얘기할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해서 맨 끝의 글자가 이렇게 쓰는 개지요. 개. 그런데 이제 천간은 10개, 갑을병정무기경신인게 10개고 오행은 5개이기 때문에 천간 2개씩을 오행과 이렇게 또 짝을 지어줘요. 그래서 제가 쓰든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동, 서, 남, 북, 중앙, 또, 목, 화, 금, 수, 토라고 보면은 갑, 을 두 글자를 목에 해당을 시켜요. 그 다음에 병, 정을 화에, 그리고 무, 기를 토에, 그리고 경신을 금에, 임, 개를 수에 이렇게 이제 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가 개하고 임하고 개는 두 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참 좋은 글자를 이 수의 글자로 쓴 거예요. 수의 글자로. 그래서 수생, 목생화, 충성충자도 마음심이 들어있어서 화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월성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일월성자는 갑을, 병, 정, 무, 기 할 때 이 무자하고 통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자고 여기에 고문의 정이 들어가면은 성자가 되잖아요. 그리고서 건강하다, 강령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강자는 이렇게 해서는 천간 경자하고 자영이 비슷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죠. 금, 수,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목, 화, 토, 금수. 자,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시죠? 근데 모든 분이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여기 계신 이분 는 잘 이해를 하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항렬자가 금수목과 토 오행상생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한 80% 된다고 보면은 그 금수목과 토로 나가는 거 그거 또 조금 이제 판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흔해 빠진 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해가지고 1, 2, 3, 4, 5로 나가는 집안도 있어요. 이게 안동권 씨 주변에 혹시 안동권 씨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 안동권 씨 아는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적 있어요? 여기 이게 한일입니다. 부이 이게 석삼입니다. 이게 넉사입니다. 고령이라고 할 때 편안할 영자 다섯 오 그리고 빛날 혁자 이게 여섯 육입니다. 이게 일곱 칠입니다. 이게 여덟 팔입니다. 아홉 구 이게 열십입니다. 그래서 안동 권씨는 이런 식으로 한결자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은 뭔 영이요? 그러면은 태자 쓴 사람이 보면은 이거 우리 조강렬이구나. 또 대천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성인데 이름이 혁화인 분이 있어요. 혁화. 화는 꽃화자예요. 혁은 이혁자고 이혁자. 그러니까 안동 권씨 항렬자에다가 여자기 때문에 꽃화자만 붙인 거죠. 근데 이름으로 보면 조금 덜 부드럽기는 하죠. 그런데 이름이 어째 이렇게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좀 이름이 팍 클까 해서 보니까 이 오자 다음 항렬자가 혁자고 여기다가 항렬자에다가 꽃화자만 붙여서 여자 그 딸 이름을 지은 거더라고요. 자, 천간병자는 여기서는 한일, 어진이는 두일, 평하다고 하는 클때자는 석삼, 편안할 영자는 넉사. 이 글자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전에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지내고 주필한 권옥희 씨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 오천 출신의 서울대 교수였던 권영민 교수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권순열이란다든가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까 얘기한 처럼 권혁화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갑니다.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저 오행상생이 아니고. 중자 쓰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권씨. 예. 그런 경우는 그 전에 서울대 총장하던 권중이. 예. 근데 중자가 조림자더라. 예. 가운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임계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여기 이제 갑에 해당이 됩니다. 쓸 용자가. 그리고 을, 이게 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 을, 병, 여기가 정입니다. 이게 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이를테면 이제 기와 이것은 뭐 100%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모범생이라고 하는 법범자가 참 좋다. 이 글자를 우리 집안에서 한글자로 쓰자고 갖다가 어디다 놨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 몸기자에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경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 경신, 그 다음에 임, 개 해서 여기서는 천간의 글자로 쓴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천간하고 오행하고를 연관시켜가지고 여기서는 물수로 쓴 것이고,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쓴 것이고 그래요. 이런 집안이 무봉이씨라고 하는 집안 한글자예요. 이게 무봉이씨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완용. 우봉이씨 중에서 이완용만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해요. 그 우리나라 역사계의 파도로 일컬어지는 이병도 박사. 이병도 박사 아들이 여럿인데 다 박사랍니다. 뭐 화학 박사, 물리 박사. 그리고 이병도 박사의 손자가 이장무, 이건무인데, 이장무는 서울대 총장하고 이건무는 중앙박물관장하고 있어요. 또 이 글자, 원래는 영이지만은 이어령 전 문학 그 공보 장관 오신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해. 그 다음에는 자, 축, 인, 묘, 진사오, 이신묘수대에서 여기까지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 순서로 나가고, 여기서부터는 자축인묘, 진사오, 이신묘수대에서 지지라고도 오고, 이제 12지라고도 오고, 우리가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10간이라고도 하고, 지지는 12개이기 때문에 12지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를 함께 일컬을 때 이제 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간은 10개, 10간, 지지는 12개, 12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간 순서로, 여기서부터는 지지 순서로 나갑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항렬자를 그러면 가장 일찍 쓴 집안은 어디일까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봐 가지고 그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사계 김양생 선생의 그 광산김씨, 그 광산김씨라게도 모든 광산김씨가 다 그렇게 일찍 쓴 게 아니에요. 오직 사계 김양생 선생 내에서부터 그 족보를 보니까 오행상생으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계 김양생 선생이 가장 먼저 쓰셨나 했더니 여흥민씨 집안이 사계 선생보다 한 30년 정도 앞서서 역시 오행상생으로 항렬자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성씨들은 항렬자를 쓴 것이 여흥민씨나 광산김씨처럼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한 100년 남짓 된 집안도 많고 또 한 2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집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년. 잠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항렬자를, 체계적인 항렬자를 가장 먼저 쓴 집안은 여흥민씨 집안이다. 여흥민씨 문종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명성황후. 명성황후, 또 태종비. 태종비, 또 숙종임금의 그 비, 숙종비 인현왕후도 민씨예요. 그래서 민씨, 여흥민씨에서 왕비가 조선왕조에서 3명이 나왔어요. 태종임금의 그 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숙종임금의 이제 첫 번째 왕비는 그 김만기 선생, 김만기는 그 광산김씨예요. 김만기 선생의 따님이 숙종임금의 이제 첫 번째 비였는데 아기를 낳다가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두 번째 왕비가 그 민유종의 따님, 그 여흥민씨, 민유종의 따님이고, 세 번째가 고종비인 그 민비지요. 그러면 우리가 민비라고 하는 것하고 명성황후라고 하는 것하고를 비교할 때 민비라고,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면 그건 그 어른에 대한 그 적당한 예가 아닙니까? 이 민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태종비도 민비고, 숙종비도 민비고, 고종비도 민비고, 민씨 성 가진 왕비가 민비입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그 아버지 남현군이든가 묘 그 절 불리르고 거기다가 묘 쓸 때 뭐 양대 천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다지만은 고종임금 순종임금 둘이 천자네 황제네라고 했지만은 그게 정말 황제다운 천자다운 천자였습니까? 아니요. 숫제 세종임금이나 태종임금처럼 살았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법할 만큼 오히려 불행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대 천자 운운하는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민비가 일본 그 못된 그 사무라이 그 못된 놈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태한제국을 고종이 이제 선포하고 나서 억지로 추존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민비라고 하면 명성황후를 그냥 굉장히 낮춰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어떤 뭐 역사의식이 심히 결여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우습지도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모가 그렇게 난자당해서 죽은 다음에 명성황후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비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민비라고 얘기하면 잘못이고 명성황후라고 얘기해야 제대로 역사 인식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 참 부족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행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화수목금토가 상대방이 생겨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오행상생이 되고, 상대방을 눌러 이기는 것으로, 상대방을 거꾸로 틀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오행상극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상극으로 만나면 부부 생활이 원만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서도 상생의 정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에서 얘기하는 상생이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에 오행상생의 상생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정치에서는 양쪽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하는 승패가 없이 양쪽이 다 잘되는, 양쪽이 다 윈윈하는 그런 뜻으로 되겠으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좋자, 서로 잘되자는 뜻으로. 그런데 오행상생에서는 서로 산다가 아니고 상대방을 생겨나게 해준다, 그 소리예요. 상극은 상대방을 둘러 이긴다, 상대방을 억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극은 커다란 나무를 베는데 톱으로 벤다. 톱이 나무를, 아니 쇠가 나무를 이긴다. 쇠는 불에는 또 흐물흐물 녹아버린다. 불이 최고냐? 물 끼얹으면 불은 꺼져버린다. 물이 최고냐? 흙을 쌓아서 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 댐을 쌓아가지고 물을 가둬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눌러 이긴다, 무엇을 생겨나게 해준다, 이 작용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용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문명 사회를 이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행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 이게 철두철미하게 맞는 말이냐, 그것까지는 보장을 못하고 2300년쯤 전에 중국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만물을 이렇게 오행 정도로 분류를 하고 오행끼리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추연의 사상을 예전 우리 조상들도 받아들여 가지고 문중 항렬자를 정할 때 이왕이면은 오행상생으로 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오행상생으로 그 항렬자를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한 80% 정도 되고, 또 그런 그 지나치게 보편 타당한 것에 대하여 조금 독특한 걸 좋아하는 집안에서는 1, 2, 3, 4로 나간다든가, 혹은 천간 순서로 나간다든가, 또는 지지 순서로 나간다든가. 한산이 시내에는 이 금수목화토에서 쇠하고 불은 빼버리고 수, 목, 토, 요 세 가지로 만나갑니다. 한산이 시내는. 그래서 한산이 시내 한결자에는 불화나 세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 목, 토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목을 곡식곡자로 해가지고 수곡토, 수곡토 식으로만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종마다 약간 그 고유한 자신네들의 특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오행상생의 이치로 나가는데, 누가 봐도 오행상생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글자들을 중간중간에다 많이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은 조금 헐뜯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자기네 지식 자랑하느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워낙에 학식이 이제 출중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오묘한 이치를 많이 삽입하자는 훌륭한 뜻으로 그 항렬자를 정해서 올려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떠한 이치로 이런 글자를 여기다 넣었다라는 자세한 설명문을 곁들여 놨더라면은 후손들이 봤을 때 얼른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곰곰이 살펴보니까 아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정이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범인을 이렇게 지목하고 그 지목할 때 어떤 이치로 어떤 논리로 누가 범인이다라고 지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렇게 이런 저런 요소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접근이 가능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열강을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설악산 가는 답사를 접수를 받겠습니다. 설악산 답사는 7월 11일 날